2017년 사회적 자본시장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 세계에서 모인 영리부터 비영리를 망라하는 약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사회가치가 새로운 상식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돈이 흐르는 새로운 물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간 양적 성장과 이익 추구를 제1의 추동 원리 삼아 재무제표의 성과만을 기준으로 자본이 흘렀다면 이젠 사회에 긍정적 성과를 내는 사업 모델과 주체에 투자하는 흐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사회가치, 소셜 임팩트가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영역에만 국한된 흐름이 아닙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과 국가의 경쟁 이론을 발전시켜온 하버드의 마이클 포터 교수. 그는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가치와 비즈니스 가치가 결합하면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CSV 전략을 발표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 속에서 잠재 시장을 찾아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기에 비즈니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후 세계적 기업들이 사회가치를 비즈니스에서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가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처럼 제대로 설계하고 그 효과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대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회가치 모델을 설계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사회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의해보면 기업이 목표로 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과 활동을 투입했을 때 그로 인해 실제로 사회 문제가 해결된 정도, 즉 변화량을 뜻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적인 사회 성과를 창출하기까지의 과정은 복잡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변수는 수없이 다양합니다. 실험실처럼 통제된 상황이 아닌 복합적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사회 현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더해 변화량을 경제적 이익으로 증명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 문제와 비즈니스라는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영역 간의 가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고민해야 하니 말 그대로 막막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투자 자본을 모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회가치를 설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사회가치 평가를 고려하여 전체 사업 구조를 디자인한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측정과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행히 사회가치에 주목하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며 국내외로 다양한 사회가치 평가 도구들이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도구는 사회가치 창출 프로세스이자 평가 도구인 임팩트 가치 사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가상으로 적용하여 한번 각 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팩트 가치 사슬은 사회가치가 창출되는 프로세스를 5단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투입은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투입하는 모든 종류의 자원을 뜻합니다. 설명을 위해 넣은 사례인 소액대출은행의 경우 이 은행 설립을 위해 투입한 인력, 건물, 자본 등이 그 예입니다. 또 이렇게 투입한 자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산출과 결과가 도출되는데 이때 산출은 수행된 활동의 모든 결과값을 말합니다. 소액대출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한 수혜자의 대출 건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산출 지표는 종종 다음 단계인 결과 지표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과 단계에서의 지표들은 산출로 인해 나타난 실제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걸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 건수 자체는 산출값이지만 수혜자의 변화, 즉 대출로 수입이 2배 증가했다는 등의 지표는 결과 지표에 해당하는 식인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임팩트 단계 직전 기업이 창출해낸 결과 지표 중에서도 기업 활동이 아니더라도 자연 발생하였을 변화들을 제외시킵니다. 가령 앞단에 나온 수입 2배의 증가폭에서 대출 외에 다른 이유로 증가폭이 있었다면 그만큼을 제외하는 식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기여한 부분만을 순수한 사회 성과로 분리해내는 것이지요. 이 임팩트 가치 사슬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가치 창출의 기준이자 토대가 되는 문제 정의를 결과값을 얻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자금 융통의 기회를 늘린다는 것을 사회가치로 삼았을 경우 위 단계에 대입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산출값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금 융통의 기회를 확산시켜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빈곤율을 낮춘다라는 것은 이 사업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량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업을 진행하며 실제로 얼만큼 대출 금액이 소득 증대에 기여했는지, 전체적인 빈곤율이 얼만큼 하락했는지 등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부 기관 등 공공부문이 사회가치를 고민해왔지만 최근에는 영리와 비영리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사회가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부분에선 사회가치를 설계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사회혁신채권 모델로 자금 순환성을 높이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 수행이 강한 벤처 필란트로피 조직들이 투자자이자 중간 기관이 되어 사회가치 투자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관 기금도 동참하면서 더 많은 민간 자본이 사회적 기업을 투자하는 데 흘러들어가고 있죠.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가치를 설계한 CSV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의 효과성을 증명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성과 보고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와 측정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 및 민간 투자의 방법으로 임팩트 투자에 참여하며 사회가치 설계 및 확산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가치를 요구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측정과 평가를 다양하게 하는 접근법과 시도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가치가 얼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부터 영화나 음식점 평점을 매기는 방식과 같은 등급제 시스템 방식, 또는 주주들에게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옵션별 지표 관리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내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관념이 아닌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 힘입어 이제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사회가치 창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계획서가 투자자를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일으키듯 잘 설계되어 증명될 수 있는 사회가치 또한 투자자를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조직들이 함께하길 기대하며 사회가치가 새로운 시대의 상식이 되는 이 흐름을 적극 응원합니다.